우리는 먼저 공격하지 않으며 어떤 나라도 공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란 국민을 공격하거나 괴롭히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인들은 이번에 전쟁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지역 전쟁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중동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해군이 지난주 헤르모즈 해협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59경 기관총으로 무장한 이란 소형 군함 6척, 이 전략적 해협에 진입한 유조선에 접근해 엔진을 끄라고 명령하고 승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조선은 속도를 높여 미군 군함의 호위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처음에는 한 보안업체에 의해 공개됐지만 이후 미국 당국자들이 이란 군함이 미국 선박을 저지하려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이 안전하게 호위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황당한 점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양측 관계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미국과 이란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향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특사가 이스탄불에서 이란 외무장관과 만납니다. 이는 6월 12일간의 전쟁 이후 양국 간 첫 번째 직접 대면 접촉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이란 외무장관이 이란에게 어떤 합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주변에 배치된 군사력을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군사력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있다면 핵 문제에 관해서 이란에게 어떤 합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가 언급한 것과 같은 공정하고 공평한 합의, 즉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합의라면 그것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같은 것들, 탄도미사일 같은 것들, 그리고 이 지역의 대리 세력 같은 것들입니다. 미국이 그 점도 협상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대화는 가능한가요?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저희도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고 저희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이며 영원히 평화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좋은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저희는 제재 해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합의가 가능해집니다. 불가능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가능한 것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핵무기가 없도록 공정하고 공평한 합의를 이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짧은 시간에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란이 핵 합의 협상은 가능하지만 평화적 핵 프로그램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란이 수십 년간 반복한 주장입니다. 그들은 농축 우라늄을 에너지용으로만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실이 아님을 안다는 점입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는 3~5%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며 이것이 민간 기준입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90% 이상 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6월 공습 전 이란은 우라늄을 60%까지 농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양의 12배이며 핵폭탄 제작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그들은 발전소뿐 아니라 선택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은 60% 우라늄 비축분 포기를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제안했다고 미국과 이란 관리들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알리 라리잔이 이란 국가안보위원회 서기는 최근 모스크바에서 푸틴을 만나 하메네이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란은 2015년 합의처럼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보내는데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익숙하게 들린다면 맞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2015년의 그 합의와 똑같은 내용이고 그 합의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전 합의에 따라 유엔 사찰단이 이란 핵시설을 감시해야 했지만 사찰단이 의심 장소 접근을 요청할 때마다 이란은 30, 60일씩 입장을 지연시켰습니다. 그 30, 60일 동안 이란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면 안 되는데 보유 중이라면 사찰단이 점검하겠다고 할 때 2달만 달라고 하면 됩니다. 글쎄요. 그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상식입니다. 이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이제 자국 내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대신 다른 나라들이 대신 농축해주는 것에 열려 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속일 수 있는 곳에서 이번엔 여러 나라 컨소시엄이 농축 우라늄을 생산해 이란 원자로에 제공합니다. 사실 이는 큰 양보로 이란이 비밀리에 무기급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2015년과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핵 양보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사실상 최후 통첩입니다. IRGC 연관 언론사는 트럼프가 이란의 완전한 항복을 원한다고 보도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이란은 합리적 조치, 엄격한 제한, 사찰, 농축 우라늄 수출책에 모두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이란의 독립, 군사력, 그리고 국가 의지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이건 이란 국영 언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 표현에 민족주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진실도 있을 겁니다. 미국은 단순히 핵시설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기존에 보유한 미사일까지 넘기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란이 아주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주전 이란 외무장관이 미사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보는 우리가 2015년에 했던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JCPOA에서요. 우리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이며 앞으로도 계속 평화적으로 유지될 것임을 확실히 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로 제재 해제를 기대합니다. 탄도미사일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방어 수단이며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보와 방어에 탄도미사일이 필요한데 왜 협상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란은 미사일을 자신들의 유일한 실질적 억지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일 전쟁 동안 그들의 방공망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나 미사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핵시설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탄도미사일 중 일부는 실제로 텔아비브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했죠. 그것이 이란의 지렛대이자 반격 능력입니다. 그들은 이를 억지력이라 부르며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 미사일을 이란 협상에 포함하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무기가 남아있는 핵 합의로는 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텔아비브를 위협하고 충돌 시 방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와 미사일 모두에서 방어적으로 대응하길 원합니다. 이스탄불에서 외교관들이 대화하는 사이 미국 군대는 중동의 군사 장비를 계속 이동 중이며 방공 시스템 이전 항공편도 2, 3주 연속 운행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탑스와 요격 미사일입니다. 지속적인 배치는 계획자들이 대규모 실용적 타격을 예상하고 미리 다층 방어를 구축할 때만 의미 있습니다. 그 정도의 보복을 준비한다면 강한 타격도 준비 중인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분석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이 장비를 지역에 이동한다고 미국이 공격을 계획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력 증강은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항공모함 전단, 새 전투기 비행대, 방대한 방공 시스템을 배경으로 이란과 협상하면 더 많은 양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군사력 증강은 전쟁 계획뿐 아니라 협상 도구로도 쓰이며 협상 실패 시 이미 공격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 국영 언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위협을 가는 것이죠. 이란 TV의 한 네트워크 전문가는 아랍에미리트를 위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바이 경제구역, 공항 자유구역, 인터넷 시티, 실리콘밸리입니다. 그의 주장입니다. 이 구역들은 어쩐지 미국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에미리트 경제개발구역입니다. 하지만 이란 국영 TV는 신뢰성이 높지 않죠. 이건 단지 이란이 공격당할 경우 고통을 확산시키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이란 외무장관에게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미국과 이란 전쟁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들어보세요. 이란과 미국 사이에 전면적인 군사 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군대가 교리를 바꾼 거랍니다. 대규모 공격은 이슬람 공화국의 실존적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번영하면서도 불안정한 이 지역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존재론적 위협은 아니지만 모두에게 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모두에게 재앙입니다. 이전 전쟁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범위를 제한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번에 만약 이란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 기지가 이 지역 전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에 따르면 협상은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꼭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영상,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영상 속에서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종종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합니다. 지난주에도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제한됐습니다. 드론 공격이나 전선 촬영 영상도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아 영상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며 우크라이나인들은 살아남으려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비즈니스 베이식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드론 공격 장면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으며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를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직 없이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 있다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이미 업로드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